흑산도 인근에 도착한 배는 갈치 어장을 찾기 위해 하염없이 바다 위를 누빈다. 선장은 어군 탐지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이거 진짜 어군인데 확실히 뭐는 몰라. 여러 가지가 있어.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선장의 판단력이 중요한 때다. 이동하는 내내 잠을 청했던 어부들이 선장의 신호에 몸을 일으킨다. 어장 근처에 도착했으니 작업을 준비하라는 신호다. 준비를 마친 어부들은 다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조류와 시기까지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선장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갈치대를 찾는다. 아, 당겨봐라. 드디어 그물을 내리라는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고 가장 먼저 닻을 바다에 빠뜨린다. 그리고 다음은 그물이다. 무서운 속도로 그물이 내려간다. 길이가 약 100m. 웬만한 학교 운동장 길이다. 그물이 내려가는 동안 어부들의 시선은 고정된다. 줄에 안 걸리게끔 발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차고 나가니까 뭐 줄이라도 걸리면 그냥 가라고 가야지. 옷이나 발이 걸리면 그대로 바닷물에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그물 작업이 끝나면 부표는 손으로 직접 내린다. 이들이 작업하는 것은 안강망 방식으로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고정해 놓고 어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그물에 밀려 들어가게 해 잡는 방식을 말한다. 한 차례 그물을 내린 어부들이 숨을 돌린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강도 높은 일들을 마친 이들. 어깨 죽기가 한 번씩 하고 나면 어깨 죽기가 아프지? 다음에 파스 바르고 저녁마다 파스 바르고. 갈치대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그물을 올리기 위해 먼저 부표를 올린다. 그리고 그물과 연결된 밧줄을 올리는데 그물의 크기가 워낙 커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한다. 약 30분가량 밧줄을 올리면 그물 양쪽 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바다 위로 올라온 그물은 또 다른 기계가 끌어올리는데 이 또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위험천만한 작업이다. 이렇게 1시간이 넘는 과정 끝에 드디어 묵직한 그물이 나타났다. 출항 후 첫 조업. 설레는 마음으로 어종을 살피는데 갈치는 안 보이고 잡어들이 잔뜩 팔딱거린다. 장어, 고등어, 조기, 멸치, 갈치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 힘들게 잡아 올렸으니 어부들의 표정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거기가 이렇게 안 들어보면 이라 생각 나고서 하나가 보기 없을게. 그나마 상품이 될 만한 녀석들을 줄이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갈치는 몇 마리뿐. 기름값에 힘들게 일한 어부들의 노동까지 생각하면 믿지는 수고를 한 것이다. 누구보다 불편한 건 선장이다. 마음이 안 좋지. 고기가 많이 잡아야 하는데 고기를 지금 고기가 딱 잡을 날짜고 물겠는데 고기가 없잖아. 이거 잡아갖고 대도 안 해. 밥도 못 먹어.
이대로 끝낼 수는 없는 일. 다시 갈치어장을 찾아 헤맨 이들이 두 번째 투망 작업에 들어간다. 2톤 무게의 닻을 따라 한참 기세 좋게 그물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런데 이때 어부들이 하나 둘 배 난간에 매달려 바닷속을 쳐다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그물을 내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저리대로 그물이 쫙 뻗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저리가 없으면은 그물이 안 뻗대고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둥둥 떠버린 그물. 아니 그게 그물만 잡고 여러만 땡기면 되지. 당황한 선장이 이것저것 지시를 내려보지만 그물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어부들의 마음을 애태운다. 이대로 두 번째 조업마저 실패하고 말 것인가? 급기야 어부들은 손을 놓고 마는 데다. 조용한 바다 위에 둥둥 뜬 그물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 물의 흐름이 없어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못하는 것이다. 어부들은 조류가 밀려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 이제 물만 가면 이제 질게요. 근데 물이 당연히 안 가. 아직 안 가지 않습니다. 물이 잘 가야 돼요. 얼른 작업하셔야 되는데 피곤하시겠어요? 아이, 피곤하기가 피곤하지. 어쨌든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한참 시간이 흐르고 기다려준 이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파도가 힘차게 일렁이기 시작한다. 안강망 어업은 그물을 바다에 펼쳐 그 안으로 흘러드는 고기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물이 바다 속에서 쫙 펼쳐져야 한다. 그랬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분주하게 그물을 내리는 어부들. 하루에도 몇 번씩 벼랑 끝에 섰다가도 이내 희망을 찾는 것이 어부들의 삶이다. 안 가실 거예요? 작업이 어떠세요? 아 좋지.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물에 물이 들어가면서 갈치도 따라 들었을 것이다. 부표를 건지면 그물에 연결된 밧줄을 끌어올린다. 기계가 도움을 주지만 밧줄 길이만 200m에 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서 정리해줘야 한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는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제일 위험한 것이 이거요. 이거 타고 나가면 사람 죽는다 이거 하면 너. 그 긴장하셔야겠어요. 하긴 누나 세 명 잡아야 돼 이거. 밧줄을 다 감고 나자 그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100m 길이의 그물이 올라올 차례다. 과정 하나하나 수월한 것이 없다. 잠깐 한눈이라도 팔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바다에서의 일이다. 이렇게 그물을 걷어 올리는 데에만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까지 소요된다. 드디어 물고기들이 쏟아진다. 잡어들과 함께 올라온 갈치. 애쓴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갈치 때문에 한시름 덜었다. 귀하다는 흑산도 홍어에 다양한 어종들이 함께 그물 안에 들었다. 재빠르게 선별 작업에 들어간 어부들. 목포에서 갈치잡이는 7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다.
이 시기 목포 어부들은 한 해 바다 농사를 부지런히 해야 한다. 여러분 앞전에 여러 곳이 막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사 물이 안 가서 그런지 안 들어. 빨리 나가보니까. 이 시기 갈치는 연안에서 새우와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살이 통통하게 오른다. 잡어들 사이에서 골라낸 갈치를 다시 크기별로 상자에 담는다. 가지런히 담은 갈치 위에 띠를 두르는 모습이 독특하다. 여 띠가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제일 하품. 그다음 이게 이게 중품. 이거 제일 상품. 제일 큰 거. 가격별로 이렇게 띠가 틀려라. 선별하게끔 크기가 다 틀리지 않게. 선별이 끝나면 냉동 창고로 옮겨 저장한다. 안강망 어업 방식은 바다 위에서 장기간 조업을 하기 때문에 잡은 갈치를 바로 냉동시켜야 한다. 자, 이 고기를 넣으면은 이제 냉을 더 떼요. 그러면 양화가 더 떨어지지. 그럴 정도로. 갈치를 잡을 때에도 힘들었는데 뒤처리를 해야 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됐다 됐어. 그날 밤 배 위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어부들이 짠물에 젖은 몸을 씻는다. 이름 맞으러 배 타면 1년 365일 중 260일 이상을 이렇게 바다 위에서 지내야 하는 이들. 그 많은 날들 중 하루가 가고 있다. 어부들이 잠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분주해지는 한 사람, 선장이다. 지금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추자. 예? 추자. 투자도요? 제주에 추자도. 그리고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고기가 없으니까 이제 또 고기를 찾아가는 거지. 밤에는 무조건 이동이다니까. 낮에만 작업을 하고. 배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를 달리고 또 달린다. 다음 날 흑산도에서 출발해 추자도 인근에 도착한 갈치잡이 어선. 바람이 심상치 않다. 안강망 어업은 물 깊이가 얕으면 그물이 찢어지고 조류가 세면 일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조업하기 적당한 조류를 만나야 한다. 애써 갈치 어장을 찾아왔는데 파도가 높게 치고 있다. 이라고 꼴랑이를 나면 위험해갖고 무엇이 나가고. 조업을 강행할 수 있을지 선장의 고심이 깊어진다. 여기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계속 이런다고. 좋을 날이 별로 없어.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닐 터. 선장은 어부들에게 투망을 지시한다. 다시 바다와의 사투가 시작됐다. 바다에서의 일은 위험하고 힘든 순간의 연속이다. 조금이라도 부주의했다간 무서운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그물에 순식간에 끌려갈 수도 있다. 게다가 조류의 방향과 그물 펼치는 방향이 맞아야 갈치대가 그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간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아니다. 한 차례 성공적으로 그물을 내렸다. 배는 곧바로 다음 어장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바람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어부들이 내내 날씨를 살핀다. 피곤하시죠? 이런 날. 그러죠. 날이 안 좋은 날은 더 피곤하지. 신경이 좀 예민해지고. 항상 조심해야 돼. 파도가 이렇게 친 날은 항상 조심해야 돼. 사람들 약간씩 긴장하지. 파도가.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일. 최근에는
치솟는 기름값으로 출하를 포기하는 어부들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에 나온 이상 부지런히 그물을 던져 갈치를 잡아야 한다. 두 번째 투망이 끝날 무렵 어부들 사이에 묘한 기운이 감돈다. 선장을 포함해 한 곳을 응시하는 이들. 아까 아침에 우리 트망 한 놈, 그 우개다 트망 해버렸다 지금. 이쪽 배에서 첫 조업에 내린 그물의 부표가 멀리서도 보이는데 그 위에 다른 배가 그물을 또 내리고 있는 것이다. 에이, 골치 아프네. 물이 얼로 간지를 모르 도망을 하냐. 아이고. 선장이 급히 배를 몰아 다가간다.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부표를 확인하지 않고 어군 탐지기만 보고 투망을 한 탓이다. 달려주라고! 왜 자꾸 달려주라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저쪽 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서로가 난처한 상황. 자칫 잘못하다가는 양쪽 배의 그물 모두를 망칠 수 있다. 그물이 엉키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 한다. 이런 일은 드문 일이어서 모두가 극도로 긴장한 상태다. 급기야 배가 서로 부딪힐 위기에까지 처하는데 가까스로 대형 사고를 모면한 어부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물을 살리기 위해 서둘러 몸을 움직인다. 어부들에게 있어 생명과 같은 그물. 수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곳이 있는지 꼼꼼히 살핀다.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려는지 이번에는 그물 끝에 달린 닷가지 말썽이다. 밑에 무언가 걸려 올라오지 않는 것이다. 어부들의 고성이 오간다. 아슬아슬하게 배 난간에 매달려 문제를 해결해 보는데 그제야 움직이는 밧줄. 육중한 닻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크기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모습이다. 사고를 마무리하는 데에만 3시간이 넘게 소요됐다. 바다에서의 일은 온통 예측 불허다. 정말 난감하시겠어요. 그러죠. 작업도 못하고, 예? 사람들 서로 피곤해져 본다고. 지금 우리는 얼른 하고 요 일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일이란 것도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피곤하지. 아침부터 갈치 한 마리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늦은 오후가 됐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 내렸던 그물을 올려야 한다. 잔뜩 긴장한 상태로 오전을 보낸 어부들이 다시 힘을 내본다. 이번에는 갈치가 좀 들어와 줬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물을 올리는데 한눈에 봐도 묵직한 양. 이번에는 갈치가 제대로 들었다. 백자랑 백자만 들어.
마지막 한 마리까지 탈탈 털어보니 붕어까지는 아니지만 갈치가 제대로 잡혔다. 지느러미부터 몸통 위쪽에 먹물 묻은 것처럼 검정물이 들어있어 먹갈치라고도 불린다. 제법 크기가 큰 갈치도 보인다.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1m가 넘잖아요, 이거. 2m요? 갈치 사이사이 빨간 새우도 그물에 함께 들어온 모양이다. 이제 크기대로 선별을 해야 한다. 잡은 물고기를 정리하는 일. 마음은 기쁘지만 몸은 힘들다. 허리를 굽힌 채 혹은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장시간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품이 될 만한 새우도 따로 분류한다. 이런 거에 들어야 되는데. 크기에 따라 나눠 담곤 하자 남은 갈치들을 작은 바구니에 한꺼번에 담는다. 아버님 이거 왜 그냥 담아요? 요즘 말할게 고기가 작게 막 따오로 돈 안 낸다 게. 이거는 그럼 어떤 용으로 쓰이세요? 오복 어디 고기야? 환상제 얼마에 팔리는데요? 10,000원씩 10,000원. 가슴맞이 이거 잡아봐야. 많이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도 아니지만 이것마저 못 잡았다면 한편으론 서운했을지도 모른다. 선별 작업을 마치고 나자 2시간이 후딱 지나갔다.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 이들. 현재 목포에서는 40척의 배가 갈치잡이에 나서고 있다. 많을 때는 200척이 넘을 정도였다고 하니 어민들의 시름이 얼마나 큰지 헤아려진다. 자연에 맞서 위험을 감내해야 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꺼리는 직업이 됐다. 갈치배 탄지 몇 년 되셨어요? 위원장님은 40년. 우리 영장님도 한 40년. 선장님도 한 40년. 다 넘었죠.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배를 오랫동안 타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단가해나 옛날에는 섬에서 잘하면 배밖에 탈 것이 없어. 자, 그럼 이제 거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배 타야 돼. 특이한 직장 없고 네. 배 묻히다 먹게 탄 것이 한 40년 이렇게. 40년 외길 인생을 이 험한 바다에서 보낸 이들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노라 잡다가 잘못 잡으면 이렇게 손 잘라져 버려. 이렇게. 손톱이 없잖아. 여기 있는데. 배가 나가버려. 숙연함을 느끼게 하는 상처들. 배에서 일하다가 그물에 달려 들어가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배운 직업이 이건데 그래서 이거 한 거지. 육지에서는 이제 우리 나이 먹고 육지에서는 우리는 나이 먹었고 이제 실도 안 하지. 해 먹을 것이 없어. 밖에 다 실도 안 해 이제. 마누라 각시하고 이제 다 먹여 살려고 이렇게 고생하지. 거센 파도 앞에서 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들은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 늦은 점심을 해결한 후 배는 제주항으로 향한다. 안강망 어선들은 장기간 바다 위에서 어업을 하면서 만선이 될 때마다 가까운 항에 정박한다. 잡은 물고기를 해결해 창고를 비우려는 것이다. 저장해둔 물고기를 꺼내는 작업이 시작된다. 쉬지 않고 상자를 나르다 보면 어느새 밭은 숨이 터진다. 이날 내려놓은 상자만 약 320개.
이제 온사를 하면은 뭐 3,000개도 풀 수도 있고 2,000개도 풀 수도 있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물고기들은 어묵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무엇 하나 버릴 게 없지만 힘들게 잡은 생선을 싼 값에 팔아야 하는 어부들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 다음 날 갈치잡이 배는 다시 바다로 나간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무렵까지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일은 이들에겐 숙명과 같은 일이다. 매 순간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 만선은 하나의 바람이지만 안전은 필수다. 바로 이때 밧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터지고 만다. 잘라 시청기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자 선장의 목소리가 커진다. 얼음 나도 걸리면 내란 말이야. 무엇 하나 녹록지 않은 일이 없다. 자연은 한없이 내어주는 화수분 같지만 또 때로는 더없이 무서운 적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이 거친 바다 위에서 어부들은 스스로 생명을 지켜가야 한다. 물 조류가 싸다 보니까 그냥 못 견뎌. 다 터져온 거야 막. 그래도 그물 사고는 없었지만 고기가 없잖아. 사고가 안. 그런 이제 외롭죠. 이제 줄이 터지면. 장비를 손본다. 끈을 밧줄에 덧대는 작업. 이렇게 만전을 기해 최대한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시 그물을 올려야 하는 일이 어부들을 기다리고 있다. 작년 이맘때는 갈치가 대풍을 맞아 일을 하면서도 재미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만 못하다. 게다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달 12일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안 바다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어부들이 어렵게 잡은 물고기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바다와 맞서 싸우며 고된 삶을 이어가는 이들. 힘들게 잡은 고기를 방사를 해갖고 낮춰보면은 가슴이 아프지. 가슴이 방사는 없을게.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그것을 믿고 이용을 해줘야지. 그 바람이. 집어등을 단 갈치잡이 어선이 바다로 나가고 있다. 오후 5시가 넘은 시각. 거문도 근처 어장을 환히 뚫고 있는 선장은 능숙하게 갈치가 있는 곳을 향해 배를 몬다. 오후 늦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 이거 갈치는 야행성이 돼가지고 밤에밖에 안 뭅니다. 8월, 9월, 10월 완전히 뚫리죠. 이 시기에 거문도 갈치잡이 배는 한 달에 20일 이상 출항을 한다. 어장으로 가는 도중 어부들은 꽁치를 잘라서 미끼로 준비한다. 근데 원래는 멸치가 좋아. 멸치가 갈치가 좋아. 갈치가. 최근 멸치 어획량이 감소해 꽁치로 대신하는 것이다. 거문도에서 2시간여 바다를 달리면 갈치 어장에 도착한다. 도착하자마자 어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갈치잡이 배의 닻은 독특하다. 이름도 생소한 물도치다. 물속에서는 낙하산식으로 딱 벌려갖고 그 안에 물을 딱 받아. 방이 안 나면 이제 배가 굉장히 많이 떠물러가 버리지. 떠물러가면 술질이 안 돼. 그래서 이 방을 넣는.
물도춘 낙하산처럼 생긴 기구를 물에 펼쳐 그 힘에 의해 조류의 배가 떠밀리지 않게 한자리에 고정시켜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동안 어부들은 낚싯대를 준비한다. 길이만 6m가 넘는데 이렇게 긴 데는 이유가 있다. 대나무를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놓고 낚싯줄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낚싯대랑 다르지. 거문도 갈치는 채낚기 어업 방식으로 잡는다. 낚싯줄 한 가닥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달아 사용하는 것이다. 낚싯바늘과 바늘 사이에 2-3m 간격을 두는데 바늘 개수가 꽤 많다. 몇 개나 띄울 수 있어요? 예, 지금 요거는 한 20개, 22개 정도 묶을 수 있는데 지금 20개밖에 안 묶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배 상부에서는 집어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준비한 미끼를 하나하나 바늘에 꿰는데 바늘이 많아 이것도 일이다. 드디어 낚싯줄을 바다에 들이운다. 한 번에 힘차게 던져야 미끼도 순서대로 딸려나간다. 집어등 불빛에 다른 고깃대까지 몰려들었다. 이제 갈치가 올라오길 기다리면 된다. 고기가 그렇다고 끄떡끄떡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난 거예요. 아, 지금 끄떡끄떡을 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그냥 고기가 버렸다는 거. 낚싯대가 수면 아래 위로 가볍게 움직인다. 갈치가 물었다는 신호에 맞춰 여기저기서 부지런히 낚싯줄을 끌어올린다. 드디어 갈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원들이 낚싯줄을 솜씨 좋게 잡아당길 때마다 갈치들이 칼춤을 추듯이 올라온다. 은빛 갈치. 어부의 손 안에서 잠시 버둥거리던 갈치는 미리 준비한 상자 속으로 쉴 새 없이 옮겨진다. 선명한 은백색을 띠는 녀석들.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올려 은빛이 살아있다. 갈치를 이렇게 낚시로 해서 잡으시는 거예요? 이래야 선도가 좋고 비싸요. 이것은 그냥 살아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색이 안 변하고. 갈치를 단 2-3초 만에 낚싯바늘에서 분리해내는 솜씨는 놀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다. 이빨이 엄청 강하잖아요. 요 선만 바로 찢어져. 요 이빨 자체가 한번 찢어지면 피도 얼른 안 맺힌다고. 손에 상처 생기면은 걸무고 그래요. 무지하게 아프요. 갈치는 굵은 낚싯줄도 단박에 끊어버릴 정도로 이빨이 강하다. 때문에 어부들의 손은 성할 날이 없다. 한쪽에서는 일손을 놓은 채 낚싯줄과 씨름하고 있다. 아, 엉클려 지금 엉클려져 그런데. 왜 엉킨 거예요? 건지가 걸려가지고. 자주 이래요? 낚싯줄 길이가 보통 50m. 워낙 길다 보니 바늘길이 걸려 꼬이기도 하고 미끼를 문 녀석들의 몸부림 때문에 엉키기도 한다. 그 타임을 놓쳐보잖아요. 거기 잡을 타임을. 한 타임 한 바퀴 놓쳐버리면 뭐 거기 못 잡아. 한참 갈치가 잘 올라올 때에 이런 일이 생기면 힘이 빠진다. 다시 미끼를 내리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낚싯줄을 내리는 족족 갈치가 올라오나 싶더니 연이어 다른 물고기들만 잡힌다. 고등어에 오징어까지. 기다리는 갈치만 안 낚인다. 갈치를 잡았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다. 오징어가 뜯어먹는. 오징어가 뜯어먹는. 오징어. 미끼를 물어 움직이지 못하는 갈치를 다른 물고기들이 뜯어먹는 것이다. 긴 기다림 끝에 잡은 녀석들이
이렇게 성취하는 모습으로 올라올 때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이다. 어부들의 표정이 좋지 않다. 힘드시죠? 아, 힘들지. 지금 저녁 6시부터 계속 아침 5시까지 하자 돼. 그게 몇 시간이고. 우리 11시간, 12시간. 그 정도 지금 작업하자. 미끼를 끼우고 낚싯줄을 들이오는 작업이 반복된다. 잠을 자지 못한 채 밤새도록 서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힘들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갈치가 안 보일 때다. 여기가 안 잡히네, 안 잡혀. 갈치는 주로 밤에 먹이 활동을 한다. 게다가 불빛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 집어등을 켜고 밤에 작업을 하는 것이다. 물 때는 괜찮은데 안 물 때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싸면 혼자 싸. 밤새도록. 인내와 기다림의 밤이 깊어갈수록 어부들의 몸도 천근만근 무거워져 간다. 갈치를 유인하기 위한 집어등이 환하게 불빛을 밝히려면 내내 엔진을 가동해야 한다. 일이 끝날 때까지 단 1시간도 꺼지지 않는 엔진의 소음은 엄청나다. 이 속에서 어부들의 작업은 계속된다. 엔진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리를 측정한 결과 83데시벨. 방직 공장의 소음과 맞먹는 수준이다. 날 새도록까지 듣고 있어야지. 그러면은 아주 시끄럽지. 보통 시끄럽게 아니지. 야구 이제 숙달이 되고 이제 계속 이 여장을 몇십 년 계속 하니까. 움직이는 배 위에서 밤새 선체로 긴 낚싯줄을 던지고 올리다 보면 허기도 쉽게 온다. 싱싱한 물고기 한 마리가 어부의 도마에 올랐다. 참다랑어. 그래. 거문도 일대는 매년 가을철에 어장이 형성된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부들의 고단한 밤 작업이 초가을부터 3개월가량 지속된다. 엄청 고대. 잠을 못 자고 하니까 밤새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갈치배를 안 탈라요. 잠 못 자. 지금 이 어르신들 다 연세가 지금 72, 3 그런데도 아직까지 움직이고 할 수가 있잖아. 나이 먹어서 소일거리도 되고 이건 또 정년이라는 게 없고 내 노력한 만큼도 하고 힘 다한 데가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문도에서 이들처럼 전통 방식으로 갈치를 잡는 배는 4척만이 남았다. 어부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갈치잡이 배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잠깐 허기를 채운 이들이 다시 낚싯줄을 잡았다. 안타까운 어부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갈치가 연이어 올라온다. 굵직한 갈치 한 마리에 이내 표정이 밝아진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갈치. 이거 얼마나 돼요? 1m 한 40 되겠지. 이런 건 얼마 정도 돼요? 요거요? 요거 두세 마리 한 7, 8만 하고 7, 8만 나가거든. 가을철에 잡히는 제법 굵은 갈치를 이곳에서는 뱃갈치라고 부른다. 시간이 지나자 어부들의 바람대로 갈치가 쌓여간다. 밤바다를 수놓은 집어등의 전구마다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잠을 설치며 땀을 흘리는 어부의 노고가 서려 있다. 어둠이 물러가면 이들의 낚싯질은 끝이 나고 귀향에 오른 배 안에서 갈치 선별 작업을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7순이 넘은 어부의 지친 모습에서 치열했던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
그간의 고단했던 행보를 말해주는 손. 돌대불로 50백에서 안 아파요, 안 아파. 수십 년 동안 짠물에서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했을 것이다. 요것만 해놔서 어떨 때는 재밌어요. 나이 먹을수록 노동을 해. 힘든 하루가 이렇게 끝이 났다.